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이제 시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리딩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막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한 것처럼 리딩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있어요, 시장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세제 개편안, 이게 이번에 통과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반영돼서 눌렸니 어쩌니 뭐 얘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으로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제 좀 자국 기업도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뭐가 하면 이제 자국은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전부 이제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움직임. 이게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거고,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국으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법인세가 이제 역전이 되고 중국이랑 뭐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러면은 아시아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도 이제 맞춰갈 거고, 일본이나 다른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다 함께 맞춰갈 건데, 문제는 한국이 법인세 인상을 하죠.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법인세를 인상한단 말이에요. 23%냐 뭐 25%냐 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어 갖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긴축 정책을 펴면서 이제 뭐 버블이 꺼졌을 때 자기 빚 다 갚아버려갖고 독일 같은 데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부채가 없는 나라로 굉장히 튼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랑 미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경제를 빨리 돌리는 국가고, 진짜 잘 사는, 미국도 빚이 많은 나라고 중국도 빚이 많은 나라예요. 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빚이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그런 게 이제 뭐 스웨덴 그리고 독일 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긴축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근데 만약 한국이 성공을 해버리면, 이번 긴축, 문재인 정부가 하는 긴축 정책이 성공을 해버리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지금 성향이 문제가 있어요, 좀. 그래서 일단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거를 자꾸 풀어야 돼요. 가진 걸 풀어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한국은 이제 민족성이,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과거부터 이제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왕조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서민들, 평민들은 노예 부리듯이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깔아뭉개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새끼들이 많아, 인간 새끼 아닌 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뭐 세금 더 내라고 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굉장히 또 외국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이제 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은데, 그럼 그 세수를 서민들한테 감당을 해야 되니까 서민들은 더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서민들이 좀 편안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당분간 진통은 무조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이게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제 개편안이랑 저는 이제 뭐 연관이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무조건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해야 돼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폭락을 했어요. 지금 오늘까지 보면 했는데, 어저께 제가 주식 비중 80% 쌓여냈단 말이에요. 그저께 장 막판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돌리는 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뭐 3시 이후에 이제 뭐 돌리는 게 심상치가 않아서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이제 기관 외국인 비중이 빠지는데, 이게 보니까 매도세가 그저께 들어온 것보다 훨씬 약한 거야. 그러더니 오늘 딱 보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제 분석은 이거 맞는 건데, 이제
메이저 수급이 산다, 코스닥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얘가 달라요. 메이저가 이제 같이 팔고 있으니까. IT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 팔고 있으니까,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 팔고 있고, 지금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데,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주도로 이쪽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랠리가 한 방 더 나왔다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나와버리면 굉장히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무너지는 폭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 무너지는 폭이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진짜 가치주, 성장주 장세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가 이 중소형주 장세가, 그러니까 저평가 가치주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이 내년 한 6월, 5월, 6월 이때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기아차나 뭐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자동차랑 통신 섹터가 주도주로 바뀌고 이제 IT는 쉬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이오는 고평가라서 고평가 종목이 바뀌어야 돼요. 이 흐름이 바뀌려고 그러면 일단 한 방 더 치고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5월, 6월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지수가 폭락을 맞은 다음에 이제 함께 되돌릴 때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가치주가 더 이제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지수가 갈 것 같다. 지금 조정폭을 제가 봤을 때는 65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봤습니다. 이게 이제 계단식 상승이고 이제 건전한 왜곡이 없는 이런 상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조정을 안 받아주고 한 번 더 때린다. 그러면은 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겠죠. 조정을 받아줘야 될 자리에서 안 받아주고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바이오 광풍이 불어갖고 바이오에 이제 꼭지잡이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개미들이. 그러면 이제 진짜 무너지는 거죠. 지금 IT가 지금 꼭지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오늘도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코스피는 받고 코스닥은 뭐 1200억인가 1000억인가 얼마야 오늘? 코스닥이 오늘 1200억, 1220억을 팔았어요, 개인이. 1220억을 팔았으면은 이거를 곱하기 4하면 한 4800억 판 거예요, 코스피로 치면. 한 4800억 판 거라고. 그럼 이제 투매가 거의 다 나왔어. 이제 여기서 나와봐야 한 방이나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갈 것 같다. 그래서 1월에 이제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월도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어제 주식 비중을 80%를 단기적인,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이나 무슨 뭐 일주일 후 이런 단기적인 초단기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지수가 밀리면 크게 밀리면 주식 90% 채우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세 전환 흐름이 보이면 80% 가지고 가자 했는데 추세 전환 흐름이 보여도 이제 90% 지금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반등은 지금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반등이 세지 못할 거고, 코스닥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번 무너지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한 2월 달부터 무너질 수 있고요. 2월부터 이제 실적 장세는 2월부터 이제 코스닥이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이제 2월부터 한번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 보일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만들 거예요. 박스권 만들다가 5월, 6월 이때쯤에 이제 추세가 좀 하방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방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투매가 나오는 거죠. 한 2달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2008년도, 2019년도에 제대로 상승을 하기 위한 이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이 구간에 이제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시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변곡점이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냥 주식 갖고 있지 마세요. 현금만 갖고 있어요. 한 주식 한 50%만 갖고 있고, 내가 자신이 없다, 이거 대응할 자신이 없다, 그럼 이 정도만 갖고 있고, 위아래를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하락하면 지금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좋다.
길게 간다.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해서 예를 들어서 65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만들어주면 710포인트 이 사이에서 이제 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한 4월 5월까지 랠리 그래갖고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밀려주지 않으면 단기간에 들어가고 폭락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 구간이 아마 코스피보다는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해서 주식 비중 그냥 채워버린 거죠. 그래서 시황은 그렇고, 과거에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진짜 내가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쳐다보지 말아라.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으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싸고 좋은 주식들, 기업들 많은데, 쳐다보지 말고, 진짜 실력이 좀 있다 그러면, 계좌 비중에 이제 소량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망중립성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아, 맞다. 이거 보기 전에 그거 봐야 되지. 덧글 봐야 되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가 어제가 아니고 그제 올라왔던 덧글들이죠. 그제 올렸던 영상에서 덧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 보면서 믿음이 가는 전문가 또는 애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빨림 영상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이거 따봉마크 이런 거 눌러주라고. 이 영상 이거 조회수가 몇 개야? 조회수가 요즘 별로 안 나오더라. 삐져갖고 많이 나간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하도 욕하고 뭐하고 해갖고 855회. 그럼 이런 덧글에는 이거 따봉이 한 50개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진짜 사람들 인심이 어쩜 이래? 그리고 따봉 마크 좀 하나 눌러달라니까 이게 뭐가 힘들다고. 850명 봤는데 지금 5%도 안 눌러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우리 슈라님 계좌 잘 굴려갖고 빨리 슈라님 계좌를 따블을 만들어줘야 돼. 내가 그거 자랑해갖고 나도 스스로 좀 띵겨보고. 자,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다 잡아주시네요. 잘 보았어요. 네, 망중님 기대됩니다. 원래 어저께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좀 장상하기 심상치가 않아서 이런 것저런 분석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영상 올립니다. 자, 영상 잘 보았습니다. 슈라님 축하드리고요. 예, 열심히 좀 하시는 분이죠. 바투님 맞나? 엄태현님. 아무튼간 운영 잘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 이빨 파티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손가락 거꾸로 두면 누구야? 귀여워요. 내가 또 귀여운 사이즈는 아닌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상위 1%가 아니라 0%입니다. 이런 장기를 지향하시나요? 진짜 장기를 지향하시나요? 장기 투자를 회원들이 견디지 못하면 한 명이라도 같이 가야죠. 단 한 명이라도 정도를 가는 게 바른 투자가 아닐까요? 이거는 손가락 이거 왜 아래로 안 돼? 이거 안 눌러지네. 자, 저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회원 다 내보내고 한두 명 모시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는 회원분들 마인드를 잡아드리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진짜 올바른 투자,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사업적인 이 사업적인 무언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장기 투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면서 핵심을 짚어갖고 내가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고 할 건가. 그건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뭐하고 했는데 이제 단타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투자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는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자, 시스템 운용을 하면서 이거 수익률 뭐야, 이거 수익 뭐 그 영상이지? 뭔 영상이야? M게임 수익 본 거. 이 영상에서도 분명히 언급이 드렸지만 장기 투자의 기본이 뭘까요? 어디 갔어? 장기 투자의 기본, 일단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단 수익, 이 맥스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맥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000원에 샀는데 이게 4,500원, 이게 목표가인 것도 있고, 목표가가 뭐 4,500원이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은 사실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애초에. 근데 1만원인데 목표가가 목표가가 이게 뭐 15만원이다, 뭐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1500% 보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4,500원 보고 갖고 가는 거고. 자, 이 M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주 투자한다고 투자를 한 거예요. M게임. 오늘까지 뭐 내려왔는데 이게 급등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가상화폐. 뭐 가상화폐 무슨 누가 거래소 만드는데 거기 지분 갖고 있다 그래갖고 뭐 옴니텔인가? 그 적자 회사 거기 지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게 급등한 건데 이거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실적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마란 말이에요. 되도 않는 급등이라고. 그럼 이거는 원래 우리가 투자한 이거랑 다른 주제로 해갖고 뭐가 엮여갖고 급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이유 없는 급등은 급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가상화폐 이거 딱 보니까 야, 이거 다 밀릴 때가 됐네, 대장주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대응 부분인 거죠. 이 종목은 또 다시 편입을 할지 말지,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보면은 이유 없는, 이제 보유를 하고 하다 보면 이유 없는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뉴스가 뭐 이상한 쪽으로 엮이면서. 근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실적이 동반될 거 하고 그런 뭐 뉴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돼. 근데 이거 가상화폐 이건 허구예요, 허구. M게임의 가상화폐에 이게 붙는 건 허구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이쪽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빗썸. 이 관련된 왜 빗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때 얘기를 했잖아. 2,100억에서 뭐 2,500억을 벌었는데 이게 무슨 뭐 미래에셋 대우. 얘네가 버는 돈이랑 똑같이 번다. 이 가상화폐 뭐 거래소 하나가. 되도 않는 듣보잡이. 그만큼 이쪽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습니다. 근데 M게임은 수혜가 없어요. 응? 거래소 만든다 그래고 거기 아무도 안 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마야, 테마. 이상급등이기 때문에 챙긴 거죠. 이상급등. 빗썸 같은 종목, 뭐 있어요. 이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폭락 두들겨 맞았죠. 지수 폭락하면서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투자라는 거는 방향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평가 가치주야. 지금 현대차 같은 거. 이런 거는 10년, 이게 뭐 2년이든 10년이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300% 500% 보고 가지고 가는 거라고, 대형주니까. 중소형주,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부품주들, 이런 것들은 1000% 가져가는 거라고. 그냥 그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목을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눈 것 뿐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단기는 10%, 중기는 한 20%, 30%, 20%, 30%. 뭐 장기는 뭐 50%에서 8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워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장기 종목들을 하나씩 모아가면서 중기,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그 시스템이 지금 적립 시스템이에요. 우린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바꿨죠. 트레이딩 계좌에 있는 수익 같은 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가는지는 나중에 다 검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상 하나 보고 갭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도 계속 무슨 뭐 악플 달아주고 뭐 과거 영상부터 그랬던 분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꼴값 떨지 말아라.
자, 이야기 다 했으니까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자, 덧글 다 까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덧글 달지 말라고. 이런 거 보면 기분 나쁘니까. 이유가 있게 비판을 하고 뭐하고 하면 모르는데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해놓지 말라고. 필요 없으니까 꺼져. 내 채널에서. 자,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KT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10년 동안 10배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투자금이 100억이 되는 건가요? 산수를 못 하시나? 10년 후 어떻게 100억이 돼요? 1000만원 투자했으면 10년 후면 1억이 돼 있겠지. 예를 들어서 10배 오른다 그러면 저는 KT 10년 동안 10배 더 간다고 봅니다. 10배밖에 못 갈 거라고 봐서 보지 않아요. 자, M게임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하는 매매를 했으면 오늘도 가지고 있었겠네요. 어제 거래량 빵 터지고 이 꼴이. 자,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보니까 박살 났겠죠. 저의 계좌는 마이너스 개미. 이게 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계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게 이제 계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장기 투자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덧글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 어떤 기회가? 자, 폐지하던지 말던지 이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선 사실 지금 한국에선 이게 눈치를 봐야 돼요. 국민들, 서민들. 그래가지고 지금 통신기업들만 이제 올가 매고 있고 뭐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미국이나 중국처럼 급하지도 않아요. 지금 일본, 한국이 유리하다. 뭐해? 5G 인프라 갖추는데. 자, 중국, 미국은 일단 땅덩이가 커요. 그쵸? 그리고 지금 4G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토가 이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일본, 한국은 도로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이미 뭐 통신 강국입니다. 거의 뭐 일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저는 1등이라고 봐요. 그래서 5G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중립성 폐지는 나중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망중립성 폐지가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통신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그 통신을 인터넷에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사용하는 그 통신 인프라 사용하는 기업은 이거 인프라 갖추는데 투자를 안 했단 말이야. 투자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신 인프라 사용하는 기업은 니네 통신 기업들이 다 투자해 놓은 걸로 니네는 그냥 그 인프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안테나고 뭐고 이게 돼야 이제 뭐 인터넷이 이게 돌아가고 뭐하고 할 건데 그걸 니네들은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쓰지 말고 니네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해라. 이게 망중립성 폐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통신망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신망 이거를 이제 통신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이걸 논아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이걸 통신기업들이 통신망을 다 투자를 해놓고 이 통신망을 뭐 인터넷 기업들은 공짜로 올라타가지고 그냥 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통신기업들이 뭐 4G 깔 때처럼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G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뭐 100m에 하나씩 놨어. 기존에 이제 4G 때는 4G 때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4G 때 안테나를 100m에 하나씩 놨는데 5G가 되면 5G 인프라가 갖추면 안테나가 10m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1m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추려면 이거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4G 인프라 갖출 때랑 훨씬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투자를 국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통신기업들이 다 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걸 사용할 게 뭐예요?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인터넷, 동영상
이게 전부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모든 거의 핵심이 5G 이거란 말이에요. 5G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전부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 통신 인프라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쓰고 투자는 전부 통신 기업들이 다 한다고.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니네들도 돈 내라.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굉장히 통신 기업한테 호재입니다. 그리고 악재는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는 이제 대형 악재예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인데 인터넷 뭐 이쪽 이제 스타트업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인터넷 서비스 이런 데는 이제 대형 악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 되겠죠. 뭐 이런 데 되겠죠. 이런 데들한테 되게 악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일단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하는 이유는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미국, 중국이 이 5G 이쪽 인프라를 이거를 자기 자국에 다 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덩이가 일단 우리나라 몇 배니까 그렇게 안테나 설치 많이 하고 뭐 설치 많이 하고 기지국 설치 많이 하고 뭐 하고 하려 그러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통신기업한테 다 부담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5G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선도하려고 그러면 망중립성이 이게 존재해갖고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신기업들이 예를 들어 도시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한국이라 그러면 서울, 강남 뭐 여기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해버릴 거 아니야. 사람들 적게 살고 하는 데는 안 해버릴 거야. 그럼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서울에서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국토로 다 퍼져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통신기업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지. 왜? 통신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통신기업들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니네 뭐 자율주행 다른 애들은 그거 좀 5G 그거 깔아주라 하는데 통신기업들 그럼 니네가 깔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골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펴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중국도 다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중국 같은 데는 여기서 미국한테 밀려버리면 끝나버리거든 이거.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오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발을 막 이제 많이 진행해갖고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좀 영향력 있는 그 G2 뭐 이렇게 불리는데 결국은 이번에 미국한테 또 밀려버리면 계속 뒤만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점을 하고 싶으니까 중국은 이제 장점이 있죠. 공산당이에요. 그냥 한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뭐 회의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냥 시진핑이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폐지하고 니네를 다 돈 내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다 돈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같이 부담해 하면. 그럼 중국은 굉장히 진척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른 국가들 이게 민주주의 이쪽 국가들이 뒤처질 수 있다. 4차 산업에. 이제 개뿔도 모르면서 떠들 거 아니에요, 이거. 야, 그거 된다, 안 된다. 야, 그럼 서민들 당장 뭐, 이제 뭐, 기업들이 뭐 하고 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위험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런 거 대고 뭐 하고 하면 이 부분에 이제 비용을 부담하고 뭐 하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자가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쫄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통신기업한테 무조건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탑픽. 우리나라에 통신기업이 뭐 있어요? SK텔레콤, LG우플러스, KT. 이 종목들은 100배 보고 가야 됩니다. 100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00배 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망중립성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규 진입을 못해요. 인터넷 기업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면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컨텐츠 짜서 이쪽 플랫폼 짜갖고 흥행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동영상 플랫폼을 내놓으려면 예를 들어 그동안은 공짜였어. 근데
10억 내, 100억 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가 못 들어와. 벤처가 못 들어온다고. 근데 이게 KT, LGU 플러스 SK텔레콤은 자기들 거잖아. 기지국 세워놓고 뭐하고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깔아오는 게 자기들 거잖아, 얘다. 이런 쪽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동영상만이 아니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망중립성이 폐지가 되면 일단 통신기업들이 이게 일단 폐지가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LGU 플러스 KT, SK텔레콤 이런 데가 삼성전자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 뭐 이제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을 보면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석유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뭐 산업재, 산업재란다. 산업재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일반 소비 관련주들, 무슨 뭐 음식료라든가 의류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이제 뭐 대부분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통신 기업들이 이제 상위에 앞으로 이제 뭐 5년, 10년 후에는 상위에 대거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통신 기업들이. 전 세계 있는 통신 기업들이 세계 100대, 뭐 거기에 이제 대거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탑픽이 무조건 통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무슨 뭐 60만원 갔다가 뭐 SK텔레콤이 지금 27만원, 이게 60만원 갔다가 다시 뭐 40만원 빠지든 30만원 빠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무조건 가지고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 모아가야 된다고. 5G 인프라가 깔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급해진 거죠. 미국에서 이제 망중립성 폐지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통신기업들이 그냥 로비 좀 해고, 공화당 뭐 거기다가 이제 해갖고 뒤로 돈 좀 찔러주고 뭐하고 로비 좀 해갖고 이거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다른 기업들은 이걸 찬성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 이제 내밀기도 얼마나 좋아. 5G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니들도 돈 내라 이건데 딴 데서 찬성할 리가 없겠죠. 다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제 뒤로 로비해가지고 통신기업들이 쓱싹쓱싹 이거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는 이제 악재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시스템에 뭐 특허가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보다 뭔가 보강을 해서 무언가 시스템이 또 나오면 페이스북이 몰락하고 그런 인터넷 기업이 또 뜰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진입장벽. 그동안엔 진입장벽이 없었어요. 스타트업들한테. 누구나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아이디어 있고 뭐하고 하면 막 시도해가지고 사람들만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가. 여기 이제 동영상 서비스. 이쪽이 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망중립성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니네 기술 개발이고 뭐고 이거 시장에다 내놓으려면 10억,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 없으면 이 서비스 만들어봐야 필요가 없어. 시중에 유통시킬 수가 없다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실험을 하려 그러면 그냥 실험. 이거 상용화도 아니고 그냥 실험. 그냥 실험만 하는데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된다고. 뭐 10억이나 100억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죽어버려. 이거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기업들 잔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망중립성 폐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이제 기술력이 이제 좀 갖춰진 기업들은 진입 장벽이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면 오히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을 갖춰놨단 말이에요. 예상치 않은 기존 사업자들은 예상치 않은 비용이 지출돼서 실적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왜 이득이다? 진입장벽이 높아지니까.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존 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줄어. 그래서 악재라 그래갖고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사 모으면 된다. 왜? 진입장벽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마존이 하는 그런 사업, 페이스북이 하는 사업, 구글이 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신규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이제 요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지출이 그러니까 생기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데들도 다 이제 지출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 서비스 시험 해봐야 된다. 그러면 뭐 10억 내놓고 해라. 뭐 이렇게 되면, 뭐 자율주행 쪽, 이쪽 기술 개발 같은 거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들이. 벤처, 스타트업.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할 건데 어찌됐든 통신 섹터엔 이득이다. 이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스타트업을 죽여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규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요금을 기존 대기업들한테 충당금을 이렇게 받아서 통신기업들한테 좀 밀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를 이제 서비스하는 기업들, 제조업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뭐 부품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그 제조업들은 해당이 안 되고, 서비스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은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털리겠죠. 통신기업들한테. 통신기업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기업들 호재가 이제 겹호재가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다 돈을 여기로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해갖고 이거 다 쓰는 거니까, 이게 5G 그거 다 쓰는 거잖아요. 다 쓰는 거니까 이걸 돈을 얘네한테 다 주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떼돈 벌겠죠, 진짜. 근데 처음에 이제 투자하는 기간, 투자 기간, 이제 이게 뭐 한 2년에서 한 10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 동안에는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돈을 벌어내면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네, 그 뭐라 그래야 돼, 손익분기. 이 손익분기가 언제가 나오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손익분기가 터지는 시점, 예를 들어서 2년 후가 터질 수도 있고 3년 후가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때부터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을 짚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땅덩이에다가 이제 5G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신기업들을 밀어주는 거고, 왜 일단 인프라를 깔아야 자율주행이고 뭐고 돌아가는데 이 인프라 구축이 늦어져 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통신기업들이 투자 안 해버리면 죽어버린다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거의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망중립성 폐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4G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5G로 넘어가서 이제 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왜? 땅덩이가 크니까. 자, 한국이 그래서 전 세계 5G의 선두주자가 될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한국이 굉장히 크게 도약을 할 수가 있다. 도로 인프라가 일단 잘 갖춰져 있어야 5G의 이제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이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100km를 가요. 100km 달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LTE 지금 쓰는 이제 4G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0분? 10분? 30분?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어. 1시간인가 10분인가 30분인가에 3초 정도 끊긴대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동영상 보고 하는 데는 아무 그 지장이 없다고. 근데 자율주행 이런 거, 만약에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가다가 이게 갑자기 신호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됐어? 이거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G가 이제 구축이 안 되면 자율주행도 아예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은 좀 덜 하겠죠. 그건 이제 선택 부분이고, 쓰고 말고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 부분일 거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이건 이제 필수일 거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필수라는 거죠. 그쪽에 이제 기지국 같은 거 이런 거 안 깔려있으면 이제 뭐 산업시설이나 그런 거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스마트 팩토리를. 그러니까 전부 자동화로 해가지고 뭐 지들이 알아서 뭐 인공지능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 5G가 구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소통이 돼야 되니까. 사물끼리의 소통이 돼야 되니까. 4차 산업 핵심이 그거죠. 4차 산업 핵심. 사물 간의 소통. 그러니까 이 5G 인프라 갖춰서 예를 들어서 장롱이랑 TV랑 뭐 이야기하고 뭐 TV랑 뭐 냉장고랑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사물들이 얽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 집이랑 자동차랑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 집 있다. 자동차가 여기 집이 이런 게 있어. 이게 뭐 넓이가 뭐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딱 인식을 해서 자동차가 골목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깔려야 되겠죠. 이 서로 이렇게 통신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땅덩이 저건 이제 한국에 가장 유리하다. 왜? 5G의 선두주자는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나머지는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이 선두주자는 무조건 여기에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보다 한국이 땅덩이가 작잖아. 도로 인프라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일단 뭐라 그래야 되지? 빨라. 일단 인터넷도 빠르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 거의 뭐 선두주자란 말이야. 자율주행이고 뭐고 이거 다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자율주행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치면 휴대폰 같은 거 아예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근데 삼성이 휴대폰 만들라고 지금 애플 눌러버린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 일단 무언가가 나오면 그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뭐 기술력을 새로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힘든 거지. 이게 무언가 개발이 돼 있으면 그거 베끼는 건 일도 아니라고. 벤치마킹 하는 거는 사실 금방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왜? 돈만 집어넣으면 그냥 무조건 금방 한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거기 거 사서 쓰면 되지. 그럼 그 기간 해봐야 몇 년이나 될 거야. 2년, 3년이면 다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IT가 무슨 뭐 반도체 무슨 뭐 이거 지금 중국은 따라오려면 뭐러냐지. 제가 봤을 때는 대도 않는 소리예요. 2, 3년이면 다 따라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본 반도체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앞서 나가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거 못하면 처지는 거예요. 지금 봐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봐봐. 지금 중국한테 밀렸잖아 지금. 애플이고 삼성이고 밀렸다고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밀린 거야 지금 중국한테. 중국 기업들 3개 합쳐갖고 한국에는 휴대폰 만드는 찍어내는 LG는 일단 쳐놓고. 왜? 얼마 팔도 못하니까. 망했으니까. 휴대폰은 망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인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그거를 이제 중국 기업 3개 합치니까 넘어섰어. 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하고 LG하고 뭐 합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뭐 삼성전자 비중이 뭐 LG전자 그 뭐 비중 해봐야 얼마 돼도 않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애플이 거의 독점이죠. 근데 중국 기업 3개 뭐 이렇게 해갖고 점유율 딱 해보니까 넘어섰어. 중국한테 털린 거란 말이에요. 휴대폰 이쪽 사업부는. 반도체 같은 부분도 이제 3D 낸드는 그 이제 뭐 이상에 대한 무언가 반도체가 계속 나오겠죠. 그런 반도체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이 새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있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뭐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량 늘어버리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IT가 단기적으로 안 좋을 거라. 단기적으로 한 1, 2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좋다 그래갖고 돈을 아예 못 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공급이 과잉되는 순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1, 2년 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인프라가 중요해요. 인프라가. 이걸 누가 먼저 갖추냐.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5G 인프라를 누가 먼저 갖추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한국이 답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4차 산업에 우리나라가 좀 핵심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다 망해도 일단 통신기업들은 대박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급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여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뭐 법인세 뭐 인하부터 해가지고 망중립성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 자산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발맞춰서 미국이랑 붙어 먹으려면 미국이랑 이제 치고받고 하려 그러면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국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자본 유치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막 하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미국보다 싸게 해야 돼요. 뭐 법인세도 더 깎아줘야 되고. 근데 법인세를 더 깎아주면 어떻게 돼? 세금이 들거치잖아. 세금이 들거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주니까 막 여기에서 이제 맞춰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인 거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미국이랑 중국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이 전 세계 5G 선두주자가 될 건 당연하다고 봐요.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통신 3사 중에 장기 수익이 저는 가장 크게 만들어질 경우 KT라고 생각을 해요. KT는 이제 절대적 평가예요.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에서 LGU 플러스하고 SK텔레콤이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KT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사업 같은 거 벌려놓은 거 지금 막 사업 다각화라 그래갖고 대도 않는 사업들 막 벌려놓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지배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쪽이 썩어 있어. 그러니까 기존 운영진들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KT가. 그게 문제여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고 뭐하고 하면, 어차피 인프라를 이렇게 갖추면, KT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크게 할 건데 지금 굉장히 싸니까 SK텔레콤하고 LGU 플러스는 그렇게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런데 당장 성장성이 부각을 받는 거고 KT는 이 성장성에서 LGU 플러스가 SK텔레콤보다 처져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포트든 뭐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가장 안전빵이고 저는 수익이 가장 클 종목이 이제 KT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년은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가 수익이 더 나올 수 있겠죠. 1, 2년은. 근데 이제 뭐 이게 5년, 10년 장기로 보면 이제 절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KT가 뭐 300만원 가고 SK텔레콤이 500만원 가고 LGU 플러스가 뭐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수익률을 쫙 이어놓고 보면 10년, 20년 봤을 때 KT가 가장 많이 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2년, 5년 수익률은 이제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단기 수익률은. 그러니까 뭐 이거 1년에서 5년 이렇게 보면. 근데 통신 장비 섹터는 좋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KT가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왜?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한 거거든요. 소외가 돼 있어요. 통신기업 중에서도 전부 SK텔레콤 살라 그러지 KT 안 살라 그런다고. SK텔레콤, LGU 플러스 살라 그런다고. 개미들은 가벼우니까 LGU 플러스. 이게 14,000원, 15,000원. 그러니까 가볍잖아, 일단 종목이. 그러니까 변동폭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 살라 그러는 거고.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SK텔레콤 살라 그러는 거고. KT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거죠. 소외되어 있는 게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가장 좋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장비 섹터는 장기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 깔리면 끝이에요. 인프라 깔리면 모멘텀 끝난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인프라가 이제 한국에 이게 다 깔리는 시점이 이제 2020년부터 한 2025년이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에서 한 5년? 그 사이 한 절반 정도 쫙 잘라놓고 봤을 때 한 3년, 4년 되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런데 이제 땅덩이 큰데 이쪽에 사업 구조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것만 선별해가지고 이쪽으로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쪽은 그냥 짧게 보는 거예요. 한 2년에서 한 5년.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보는 거죠. 미국, 중국 이쪽에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전 세계로 이제 확산돼 갖고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한국도 지금 이제 망중립성 폐지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고 저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망중립성 폐지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 발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발표를 하거나 뭐거나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가 개박살 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이라 그러면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요런 기업들은 아마 개박살 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톡 써야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터넷으로 네이버 뭐 그냥 띄워가지고 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이제 플랫폼 이제 사용하고 하는 거니까 통신 이제 망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기업만 이제 뽑아놓은 거고. 그러면은 이런 걸 이슈로 만약에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모아가야 돼요. 근데
빠르게는 못 돌아서요. 이런 악재는 굉장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랑 이제 직결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빨리는 못 돌아서는데 바닥을 장기적으로 좀 기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까지가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정말 좋은 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때 보자. 지금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면은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카카오톡 비슷한 거 뭐 나와서 누가 흥행시켜갖고 카카오톡 배려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되면 모르는 거잖아. 3년 후에 5년 후에. 근데 누가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어서 너 한번 써봐 이야기 하려면 10억 100억씩 내고 이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이거 시작을 하겠어.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입장벽이 생기면은 굉장히 호재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악재는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 당장 실적이 줄 거니까 악재는 악재인데 왜? 지출 비용이 생기니까 당연히 악재는 악재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하는 시간이 한 1, 2년이면 끝난다. 그 다음에는 거의 독과점 구조를 가지게 될 테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제 진입장벽이 강화가 되어서 이제 호재라 판단이 된다는 거고요. 악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빠져준다면 이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통신기업들은 이제 향후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홈 이제 4차 산업의 모든 구조에서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쪽 모든 거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통신기업들은 이제 지금이 통신기업인 거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지 몰라요. 지금 뭐 인공지능 뭐라 그래야 돼? KT고 뭐 SK텔레콤 이거 다 내놨잖아요. 네이버고 뭐 다 내놨잖아. 그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거 다 내놨잖아요. 지금 뭐 물론 나는 사질 않았는데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1년에 무슨 뭐 100% 이상씩 성장한다고. 왜냐면 아무도 갖고 있지 않던 그거니까 이게 보급이 돼서 그게 좋다 하는 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사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거니까 그쪽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통신기업들이 인공지능 쪽 사업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인프라를 갖춰놨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자율주행 쪽으로 뭐 개발을 해도 이 인프라를 사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애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쳐다도 안 본다고. 근데 통신기업들은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런 거 기술 개발만 해놓으면 이거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될 수 있다. 그동안에 이제 통신비 받아갖고만 돈 버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통신기업들은 통신비 받아갖고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보너스. 자, 통신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엄청난 호재고 모멘텀이라는 거죠. 정말 향후 10년 안에는 통신기업을 능가할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봐요. 근데 주가는 퍼포먼스는 이제 한 1, 2년 나오고 좀 멈출 수 있다. 왜?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근데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한 1, 2년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면 주가는 가는 거고 고평가가 되어 있다가 실적까지 안 좋고 뭐 하고 하면 많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보면 이거 여기에서 손익분기점만 넘어버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 주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통신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금으로 모으든 아니면 저축을 하든 일단 무조건 이거는 인생 일대의 기회다 생각하고 모아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저는 이 세 기업들 중에서 미래의 삼성전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하고 이 기업들 중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래의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후에 2만원에서 200만원이 된 삼성전자를 이을 기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통신장비 기업들의 모멘텀은 5G 인프라가 깔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2, 3년 중단기 관점으로 대응하자. 대충 2021년이 끝나면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통신장비 이름만 들어가면 이제 뭐 다 급등하는 그런 장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통신 3사 주식을 최대한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금을 복리로 입혀서 장기 보유해야 된다. 제가 통신장비 쳐다보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5G 당분간. 근데 이번 투매장으로 싸졌죠? 기회 줬죠? 자,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갖고 모아가면 되고요. 통신 3사 주식을 최대한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복리로 입혀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통신 3사의 실적 퍼포먼스는 2, 3년 후부터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2, 3년 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제 방향은 한번 튀었다가 이제 내년에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주도주로 만들어져서 한번 튀었다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뭐 한 2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을 동반해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SK텔레콤 투자 전략. 이제 중단기로 일단은 50만원까지 봅니다. 일단 뭐 이런 흐름을 만들 것 같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과거에 보면 이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가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갔어요. 10,000% 수익률이 1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이건 이제 액면 분할한 거니까. 이제 5G 이 모멘텀에 갖춰주고 진짜 돈 버는 식의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런 구간이 아니고 이런 구간을 한번 도달했다가 이제 밀려서 다지고 나서 밀려서 이제 뭐 박스권을 만들든지 거기서 이제 뭐 다지고 나서 이제 뭐 슈팅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진짜 10배, 100배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목표가 잡고 한 45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목표가 잡고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 되겠네요. 이 바닥으로 만약 내려와 준다면 계속 모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파동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 파동에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지금 까만 선. 이 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만약에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걸리면 고맙다 하고 계속 저축을 하면 돼요. 이건 무조건 갈 거니까 언젠가는. 한국이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간다고 무조건. 그러면 계속 저축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까만 선을 깨갖고 좀 한 30% 40% 빠져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못 돌리기 때문에 한 2, 3년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너무 지금 보면은 이건 너무 뻔한 거라, 5G 이쪽은 너무 뻔한 거라, 이게 뭐 평창올림픽 이게 되고 뭐하고 하면 그때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2월달 넘어가고 이제 막 TV에서 뭐 5G 뭐 평창올림픽에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홍보하고 그런 것들 하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아직 멀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가상화폐처럼 그렇게 벌떼같이 달려드는 시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중단기는 이제 한 3만 4만 지금 한 14,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지금 이제 KT가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파동을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고, LGU 플러스는 이미 파동이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가장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수익률 측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상승 1파 쪽에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승 1파가 끝나고 상승 2파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 2파 부분이 깨지게 되면 추세를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깨지 않으면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만원까지 2018년 안에 거의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위로는 얼마나 더 갈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 실적 동반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KT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만원까지는 그냥 보고, 일단 20만원까지 17만원에서 한 20만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차트랑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코스닥 차트는 이미 움직여서 한 요정도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요건 아직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KT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정도 움직여서 요정도 자리에 있는데 KT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다.
지금 통신 섹터 중에 절대 저평가 종목은 KT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야 되겠죠. 1등이라는 거예요. 저는 나라면은 이게 단기간에 SK텔레콤, LG플러스가 더 빨리 움직인다 그래도 KT를 사겠다는 거죠. KT를 가장 비중을 많이 그렇게 모아 가겠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수익률이 더, 지금 자리에 산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텔레콤, LG플러스, KT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목표가 설정은 거의 무의미해요. 이거는 뭐 중간에 금융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뭐가 오든지 말든지 그 구간에 빠져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죠. 그런 종목들이다. 거의 확실한, 모멘텀이 확실한. 그래서 이제 5G 모멘텀 확실한 종목 섹터, 당연히 통신이고, 이거는 필수고, 통신 섹터에 투자를 해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걸로 이제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인터넷 많이 빠진 인터넷 서비스 기업, 이쪽으로 자금을 조금 덜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항상 이제 먼저 움직일 거에다가 자금을 넣어서 이쪽에 움직이면 그 자금을 덜어서 많이 빠지는 쪽에 돌리면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중립성 폐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안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안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G 인프라가 깔리는 건 무조건 필수적이다.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 당장 내년부터 이제 많이 깔리기 시작할 거면 통신장비 기업들은 일단 내년부터 실적이 동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올 거예요, 통신장비 섹터들은.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오면 이제 실적이 진짜 터져서 소문이 다 나는 그 구간이 한 20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 구간에 거의 진짜 한 1000%씩 가겠죠. 2020년 뭐 하면 지금 해갖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2년 동안 이제 1000%, 2000%씩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통신장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자리가 높은 종목들은 그렇게는 못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달라지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2020년 이후에 이제 해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 기업들, 이런 종목들만 쳐다봐야 됩니다. 내수 기업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신 장비 기업들은. 2020년도까지는 뭐 내수 주고 뭐고 누가 더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소문이 안 난 종목이 좋습니다. 남들 다 아는 종목은 먹을 폭이 사실 많이 없어요. 아예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이쪽 기업들을 잘 찾으면 그쪽에서 이제 진짜 대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차분히 모아가면 일단 뭐 1번은 통신이죠. 망중립성 폐지면은 1번은 통신이고 2번은 통신장비. 단기적으로는 통신장비 쪽이 더 좋겠죠. 그리고 3번은 뭐다? 이제 악재를 만나는 기업들, 기업의 주식을 통신 섹터 수익금을 분할해줘라. 악재를 만나는 기업,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까지 뭐 통신장비가 대박이 난다. 그럼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면 이쪽에서 악재를 만나는 기업, 이 망중립성 폐지 때문에 악재를 만나는 기업들을 좀 이것저것 잘 찾아봐서 잘 추려가지고 분석을 좀 많이 해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금을 좀 이제 분할을 해두면 그 종목들이 또 올라오겠죠. 통신장비 섹터들이 좀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다. 자금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폐지를 하든지 말든지 한국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대응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보다 한국하고 일본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이고 뭐고 뭐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고 뭐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5G 인프라예요. 그래서 이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그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5G는 다 깔아야 되니까.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려면 다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자. 통신 섹터는 뭐 1년, 2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변동폭이 있고 뭐 폭락하고 뭐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5G 관련주든 살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높아서. 근데 이런 폭락이 나아져서 담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이제 만들려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투매 구간이 오고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구간이 오면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그 시점, 그런 시점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할 때쯤 되면 이미 자산가가 다 되어 있겠죠. 우리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스스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빨톡톡이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고, 내일은 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영상 제작 안 하고 좀 쉬고, 토요일 생방도 쉴게요. 23일부터 25일까지 뭐 크리스마스 해갖고 휴일이죠. 네, 이때 일정이 좀 있어요. 아프리카 TV에는 내일 이제 공지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토요일 생방을 쉬고, 이번주 토요일 생방을 쉬고, 다음주부터 이제 다시 생방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해서 25일까지는 이제 못 뵐 텐데, 26일날 제가 또 시장에 대한 진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무언가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키워야 돼요. 그 그릇을 키워야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도 잠깐의 이제 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을 믿고 끝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는, 그런 이제 뭐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팔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6일날 뵐게요.